목포시가 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하면서 기사들의 불편도 적지 않습니다. 안전하게 일해야 할 기사들의 근무 환경은 최악이었습니다. 목포 MBC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의 공약과 면면을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목포 선거구입니다. 영암의 한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70명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이중 잠금 등 단속을 철저하게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의 한 총선 후보 측이 민주당 경선 투표를 앞두고 권리당원에게 이중 투표를 권유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목포시가 17년 만에 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하면서 승객들과 함께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이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버스 기사들인데요. 노선이 변경되면서 새로 생긴 차고지에는 제대로 된 화장실은 물론 휴식 공간도 변변치 않아 안전하게 일해야 할 기사들이 버스 안에서 쪽잠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서일은 기자입니다. 목포의 한 시내버스 차고지. 임시공영 차고지임을 알리는 표지판이 무색하게 공터가 텅 비어 있습니다. 바닥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대신 갓길에 줄지어 서 있는 버스로 가봤습니다. 버스맨 뒷자리 상단의 좁은 수납 공간 위로 몸을 누인 채 기사가 쪽잠을 자고 있습니다. 20분이라도 누워서 쉬었다 가면은 다음에 운행에 엄청 도움이 되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여건이 전혀 없어서 식탁 2개가 간신히 들어가는 비좁은 임시 컨테이너 휴게실이 기사들이 식사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 이른 아침 한꺼번에 쌓아놓은 도시락은 식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기사들의 식사 시간은 운행 스케줄에 따라 달라지는데 지금은 구내 식당은 물론 주변에 식당도 없어 도시락으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식당도 없어가지고 도시락으로 식은밥. 우리 일하면서 식은밥 먹고 있습니다. 빗물에 더러워진 차량을 씻어내고 싶어도 수도시설이 없어 세차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차고지는 38명의 기사들이 2시간 반의 노선을 버티기 위한 필수 시설이지만 화장실조차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옆 건물 화장실을 이용하며 버텼지만 이마저도 주말에는 문을 닫았습니다. 잇따른 민원에 목포시가 급하게 마련한 건 이동식 간이 화장실. 물이 내려가지도 않는 소변기에서는 악취가 뿜어져 나옵니다. 간이 화장실이 설치됐지만 수도에서는 온수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목포시는 공영 차고지 마련에 필요한 2년에서 3년의 기간 동안 이 임시 차고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노선 개편 전에 그거를 다 완성을 시켜놨으면 좋았겠죠. 근데 노선 개편이 확정이 돼야 거기에 몇 대가 배차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목포시가 노선 매입비 210억여 원을 제외하고 이 같은 임시 차고지 설립 등에 사용한 비용은 모두 3억 원. 취재가 시작되자 목포시는 일단 세차를 위한 수도시설과 휴식과 식사 공간을 분리하기 위한 추가 컨테이너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목포문화방송은 오늘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는 목포 선거구입니다. 현역 의원인 김원희 예비 후보는 중단 없는 목포 발전을 위해서는 힘 있는 재선 의원이 필요하다며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약으로 의료 중심 도시 목포를 내걸고 의대 유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정치 9단으로 통하는 박지원 후보를 물리치고 당선된 김원희 예비후보. 지난 2002년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고 김근태 전 의원의 보좌관으로 정치권에 발을 디딘 뒤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을 거쳤습니다. 초선 임기 동안 목포역 대개조와 목포대 의대 유치의 가능성을 높였다며 재선을 통해 결실을 보게 해달라고 읍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김원희 후보의 첫 번째 공약은 의료 중심 도시 목포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목포대 의대 유치와 대학병원 설립, 전남 공공 어린이 재활 의료센터 건립 등 의료 서비스 기반을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 공약은 해상풍력 중심 도시 목포 건설로 알리백 전용 국가 그린산단 유치와 목포 신항만 해상풍력 배후단지 건설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약은 대한민국 관문도시 목포로 목포역 대개조 3단계를 완성하고 역세권 개발, 목포 부산 2시간 30분 시대를 연다는 계획입니다.
네 번째 공약은 전남 중심도시 목포로 목포 신안 선 통합을 추진하고 2028 목포 신안 진도 세계 섬 엑스포도 유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남형 트램과 대불산단대교 건설, 2025 세계 남도 미식 산업박람회 유치, 종로당 주 5일 무료 점심 제공 등도 공약에 포함됐습니다. 목포는 지금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 목포역 대개조, 목포의대 유치, 그리고 대불산단 대교, 그리고 해상풍력까지 많은 기회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 기회를 살리려면, 중단 없는 목포를 발전시키려면 힘있는 재선 의원 김원희가 필요합니다. 김원희를 선택해 주십시오. 이 밖에 목포 시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목포 정담 확대와 청년과 여성 김대중 아카데미 등 인재 육성 민주 리더십 학교 운영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오른 배종우 예비후보는 김원희 후보에 맞서 중앙에서도 통하는 힘있는 의원이 필요하다며 한 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배 후보는 첫 번째 공약으로 목포 신안 통합, 전남 1등 광역도시 건설을 내걸고 통합에 방점을 두었습니다. 김영훈 기자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번번이 낙선의 고배를 마셨던 배종우 예비후보. KBS 기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뉴욕 특파원을 거친 뒤 2006년 퇴사해 2008년 손학규 캠프에 합류하면서 정계에 입문했습니다. 각종 방송 매체에서 정치 평론가로 활동하면서 대중적인 인지도를 높이면서 목포 지역구에서도 현역 의원의 강력한 대항마로 떠올랐습니다. 배종우 후보의 첫 번째 공약은 목포 신안 통합을 통한 전남 1등 광역도시 목포 만들기입니다. 1단계 목포 신안 선 통합 이후 2단계 무안까지 선거구 통합, 3단계 행정 통합, 4단계로 서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립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약은 관광객 2천만 국제해양관광문화도시 건설로 목포 신해양 국제크루즈 취향, 남항 재개발 추진, 사막도 아트 브릿지 건립, 무안공항을 포함하는 국제자유도시 추진 등입니다. 세 번째 공약은 목포 부산 고속철도 건설로 천만 남해안 시대를 연다는 것으로 2시간대 고속철 건설로 동서화합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공약은 국립목포대 의대 조기 유치로 글로벌 의료관광 허브 도시 목포를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위기의 목포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앙에서도 통하는 유능한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목포바보 배종우 17년을 준비된 국회의원입니다. 한 번만 일할 기회를 주시면 결코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큰 인물, 큰 목포, 큰 발전 저 배종우가 확실하게 해내겠습니다. 배종우 예비후보는 이 밖에 목포형 시내버스 공영제와 목포형 일자리 만개 창출, 청년 세대주 공공주택 우선 공급 등 청년이 살기 좋은 목포 만들기를 내걸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오늘 해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남 진도 완도 선거구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박지원 예비후보는 지역민의 성원으로 지금까지 6차례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모두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며 지역 발전과 정권 교체, 검찰 독재 정부와 싸우라는 선거 구민들의 명령으로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원 예비후보는 소멸 위기인 지역의 성장을 위해 KTX 건설과 연륙 연도교 건설, 출생 기본소득 실현 등 5대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영암 무안 신안 김태성 예비후보는 오늘 농어촌 기본소득 운동 전국연합과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김태성 예비후보와 농어촌 기본소득 운동 전국연합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공약을 제시하는 한편 이를 22대 국회에서 실현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국민 앞에 이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주요 정당의 당내 경선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선거 여론조사 자체 모니터링 등 위반 행위 예방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남 선관위는 특히 당내 경선에서는 다수의 선거 구민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지시, 권유, 유도하는 행위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현재 전남 지역 선거법 위반 행위는 고발 4건, 경고 19건 등 23건에 달합니다.
특정 총선 후보 측이 민주당 경선 투표를 앞두고 권리당원에게 이중 투표를 권유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익명의 진정서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목포경찰서는 어제 전남적 모 총선 후보의 자원봉사자라고 밝힌 익명의 여성에 권리당원임을 속이고 시민 여론조사에도 또 참여하라고 권유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하고 해당 녹취를 확보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암의 한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70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평소 출입문을 이중으로 잠그고 CCTV와 인터폰을 통해 방문자를 확인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준호 기자입니다. 열려있는 문 사이로 현란한 조명 불빛이 새어나옵니다. 술과 안주가 놓여있는 테이블과 DJ 부스를 갖춘 클럽인데 손님은 모두 외국인. 대불산단이 있는 영암에서 운영 중인 외국인 전용 클럽입니다. 손님들은 대부분 불법 체류자들로 현장을 덮친 출입국 관리소 직원과 해경에 의해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날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적발된 불법 체류 외국인들은 모두 70명. 클럽은 평소 외국인 전용 예약제로 운영되면서 출입문을 이중으로 잠그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왔습니다. 클럽은 출입문 앞에 있는 CCTV를 통해 외국인인 것이 확인되면 문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운영됐습니다. 체포된 외국인들 가운데는 유흥 접객원으로 불법 취업 중인 외국인 2명도 포함됐습니다. 마약 등 범죄 혐의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체에 이제 또 마약 첩보도 있어서 태국인이 이제 한다고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인근 주민들은 클럽을 드나드는 외국인들의 무면허 운전 등으로 잦은 불편을 겪어왔다고 말합니다. 외국 애들이 요즘 차 안 갖고 다니는 애들 없잖아. 술 먹고 늦은 시간에 쌈도 하고 칼르고 주차도 다니고. 적발된 불법 체류 외국인 70명은 전원 강제 퇴거 후 입국 금지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70명 하는 경우는 거의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합니다. 10여 명 정도가 보통이었는데 이건 좀 특이한 경우입니다. 광주 출입국 외국인 사무소는 또 외국인 2명을 불법 취업시킨 40대 한국인 고용주도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목포 상공회의소는 오늘 신안비치 호텔에서 제25대 의결부 출범과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습니다. 목포 상공회의소 제25대 회의장에는 대창식품 전현택 대표가 추대됐으며 전임 이현철 태원여객 대표에게는 공로패가 전달됐습니다. 오늘 이 취임식에는 박창환 전라남도 정무부지사와 박홍률 목포시장, 회원사 대표 등 350여 명이 참석해 지역 발전을 다짐했습니다. 제가 목포 상공회의소와 함께한 지 27년 만에 제25대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감회가 새롭고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동안 지역 경제 발전을 견인해오신 역대 회장님들의 헌신과 봉사의 업적을 본받아 회원사의 경영 애로 해소와 권익을 대변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목포 상공회의소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해 프랑스를 방문 중인 신우철 완도군수가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실손보험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우철 군수는 세계 최초의 해양치유센터를 개장한 프랑스 로스코프 센터와 협약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실손보험과 연계한 치유산업과 바이오산업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서북부에 위치한 로스코프는 1899년 세계 최초 해양치유 요법이 시작돼 현재는 해양치유와 스포츠 재활 기능이 유명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오늘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외국인 계절 노동자 지원을 위한 입법 추진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지역에서 발생한 외국인 계절 노동자 임금 착취 등 인권 침해 사례를 막고 외국인뿐만 아니라 국내 노동자 등 개선책 마련을 위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전남연구원 초대 원장 선출과 관련한 단독 추천안이 이사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전남연구원 이사회는 오늘 제6차 임시 이사회를 열고 최근 단독 추천된 순천대 의생명과학과 박기영 교수에 대한 원장 최종 후보자 선정안을 부결 처리했습니다. 사실상 1인 응모인데다 현직 이사가 나홀로 추천된 점이 이례적이고 심사 과정도 석연찮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결국 원장 선임이 백지화된 것으로 전남연구원은 조만간 신임 원장 초빙을 위한 재공모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승객을 선원으로 위장시킨 뒤 불법 낚시 영업을 한 어선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해당 어선은 지난 4일 새벽 신안군 임자면의 한 선착장에서 낚시객 21명을 선원으로 위장시킨 뒤에 영해를 벗어나 불법 낚시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목포해경은 평소 해당 어선이 출항할 때마다 선원 수가 바뀌는 점을 파악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50대 선장과 40대 선주를 입건했습니다. 전남관광재단이 전남적 축제 콘텐츠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세계 관광문화대전을 추진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6월 선포식을 시작으로 태국 송크란 축제와 장흥 물축제, 한편 국화축제와 베트남 달랏축제를 연계하는 등 성격이나 내용이 비슷한 축제를 상호 소개하고 프로그램을 유치하는 등 국제적 교류를 통한 콘텐츠 강화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대학생들에게 1,000원으로 아침밥을 제공해 높은 호응을 얻었던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이 올해도 계속됩니다. 전남에서는 목포대와 순천대 등 7개 대학이 정부 지원금 등으로 사업을 이어나가는 가운데 전라남도는 1,000원을 추가 지원해 전남쌀로 만든 밥과 쌀 가공식품을 활용한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목포와 순천에 오는 2028년까지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설이 설치됩니다. 환경부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설 설치 공모사업에 목포와 순천이 선정된 가운데 목포는 하루 180톤 처리 용량으로 703억 원이 투입돼 시설이 설치되고 순천은 하루 370톤 처리를 목표로 1,776억 원이 투입됩니다. 목포는 신안군과 광역시설 설치를 협의하고 음식물과 하수 찌꺼기를 통합 처리할 예정이며 순천은 구례군과 광역화 협약을 맺고 음식물과 하수 찌꺼기, 가축 분뇨를 통합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신안군 지도읍 선돌이 일원에서 오는 22일부터 4월 7일까지 2024 섬 수선화 축제가 펼쳐집니다. 축제가 열리는 선도에는 13.4헥타르의 면적에 아클, 핀퍼네를 포함한 17종의 수선화 구근 208만 구가 심어져 200만 송이의 수선화가 화려하게 피어 장관을 이룹니다. 신안군은 축제 기간 노란색 옷을 입고 선도를 방문하는 입장객에게는 입장료의 50%를 할인해 줍니다.